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한 중학생 가족이 발송 미상자로부터 성범죄를 가할 것이고 염산 테러를 감행하겠다는 협박 문자를 받았다는 사실이 공개돼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한 SNS 게시판을 통해 세종시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가 학교폭력 가해자 측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공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피해 여학생의 아버지 A씨는 딸이 1년 내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결국 세종시 교육청에 신고를 했다며 학교폭력 사안이 정식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에 따르면 신고가 접수된 지 며칠 뒤 아내의 휴대전화로 입에 담기조차 힘든 협박 문자가 전송됐습니다. 공개된 문자에는 내 딸을 성폭행하고 얼굴에 염산을 뿌릴 것이다. 하나 못하나 두고 봐라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학교폭력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아이가 신고 이후 2차 피해까지 겪게 됐다며 참담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세종 남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A씨는 해외를 우회해 발송된 메시지라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후 협박 문자를 보낸 인물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부모나 지인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현재 해당 문자를 보낸 피의자는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현직 변호사 A씨가 넷플릭스 시리즈 솔로지옥4 출연자 B씨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피해자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지독하게 힘들었다. 난 학창시절에 일진들에게 학폭을 당했고 그 무리 중 괴롭힘을 주도했던 애의 남자친구였던 애는 소위 말해 나에게 고백 공격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가해자가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낄낄거리며 본인을 놀렸는데 가해자 B씨가 솔로지옥에 출연해 전문직을 그만두고 인플루언서로 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A씨는 또 솔로지옥이 방영되는 동안 지옥에 살았다며 가해자 B씨의 본명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B씨의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을 시켜 배드민턴 채 가지고 내 머리로 배드민턴을 치고 쉬는 시간 화장실에 다녀올 동안 내 의자에 압정을 깔아놓고 사물함 모니역에 자물쇠에 강력본드 바르고 그랬던 것 아니냐며 B씨도 그 내용을 재밌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가해자의 소속사로부터 받은 연락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B씨 측이 이 변호사와 전혀 일면식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A씨는 이에 대해 당연할 거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기억이나 하겠냐. 피해자만 평생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가해자 이름 석자를 못 잊는 사회라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이어서 아마도 이름도 모를 학폭 피해자가 피해자 전문 로펌 대표 변호사로 돌아왔다며 피해자는 영원히 약하지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SBS 김태원입니다. 네, 끝으로 최근엔 학교폭력이 직접 때리기보단 온라인에서 괴롭히는 식으로 바뀐 추세가 통계로 확인됐다고요? 예, 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학폭 검거 인원이 10년 새 2배로 늘었습니다. 폭행이나 상해 비중은 73%에서 48%로 줄어든 반면에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은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딥페이크 같은 기술을 악용한 성폭력 비중도 10.7%에서 18.8%로 치솟았습니다. 익명 계정으로 폭언을 퍼붓는 이른바 DM 감옥이나 피해자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해 가짜 계정을 만든 뒤 음란 게시물을 올리거나 특정인을 공격하는 인스타 저격과 같은 교묘한 정서적 괴롭힘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정서적 폭력이 늘면서 작은 감정 싸움까지 큰 갈등으로 확대돼 경찰에 넘어오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경찰이 불송치, 불입건한 학폭 사건 비율이 10년 전 12.3%에서 지난해에는 48.1%까지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폭력은 증거 확보가 까다로운 만큼 전담 경찰관이 초반부터 개입해서 가해자를 초기에 특정하고 학생들에게 사이버 폭력의 엄중한 책임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